자, 이런 핵심적인 증거가 재수사 불과 한 달여 만에 등장하자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드러났습니다. 재수사 착수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렇게 빼박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난 3년간 검찰은 무엇을 했습니까? 단순한 부실이나 무능이 아니라 의도적 은폐이고 수사 특혜입니다. 특검은 관련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해 수사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십시오. 자, 한 달 만에 찾아낼 거를 왜 지난 4년 동안 못 찾고 무혐의 처리했느냐 이런 지적인데, 자, 지금 보면 같은 검찰 조사인데 왜 재수사를 하니까 속도가 나느냐, 특검이 출범하기 때문이냐, 뭐 이런 의심이 나올 법도 하죠. 만약에 가정하겠는데 특검에서 이 자료를 네. 찾았다고 한다라면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더 지나친 강도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비교적 지금 시점에서 이런 수사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간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본 것이 맞는가, 그런 국민적인 어떤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긴 했습니다. 탄핵 사유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PC 기록이라든가 대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국민적 입장에서는 좀 더 강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공정한 수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남는 사건이고, 만약에 누군가가 의지를 가지고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다른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또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팀도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또 입원을 해서 대면 조사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조사 방향이 좀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조사할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요. 특검보 임명이 되면은 차츰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대면 조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실까요? 글쎄,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아산병원에 입원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울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질병의 특성상 장기 입원이 좀 어려운 질병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라고 한다면 퇴원되기 때문에,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다음 주에 퇴원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이 병명과 이 입원 사실 자체만으로 소환 조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네. 수사기관이 지금 재차 소환 조사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다시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게 된다고 한다면 영장 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병사항의 이유로 수사가 어려워지는 경동은 중증인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의 침해가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돼서 네. 도저히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그 신체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가 전문의 의견서로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닌 이상 강제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면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검찰로 갈지 특검으로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네.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특검에서도 지금 준비 과정을 거쳐서 조속하게 이제 소환 조사를 실시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관련 검찰과 업무 협조와 인력 파견과 관련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일단은 준비가 되는 한 2, 3주 이내에 어떤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환 통보에 계속 불응한다고 했을 때 신병 확보를 할 것인지도 검찰이 판단하거나 특검에서 판단할 사항인 만큼 단일 사건, 그러니까 현재 특검의 16개의 어떤 사건을 네. 조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방대한 수사의 어떤 기초 자료를 분석하고 확보하고 어떤 질문을 할지를 좀 순서를 정해야 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 소환 조사는 어렵겠지만 한 2, 3주 다음 달 초까지는 좀 준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일단 이번에 검찰이 찾은 이런 녹취 파일 같은 증거도 특검이 전부 가져다가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수사 협조 요청할 수 있고 증거 기록 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증거들은 특검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말고도 다른 건들이 이제 특검에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모든 혐의가 다 확인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일단 정치자금법도 문제되고 알선수재도 문제될 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의 어떤 인사권 개입, 공천 개입, 뭐 직권 관련해서 16개의 수사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요. 뭐 최종형은 어떤 죄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봐야 되겠지만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역대급의 게이트가 붙는 사건으로 이제 확장될 가능성도 있고 최근에는 또 비아폰을 통해서 주요 요인들과 통한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국정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죄로 어떤 형량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수사는 굉장히 강도 높고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손정혜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